안녕하십니까. 안세현 대표 황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제 230강은 역시 특강인데요. 중소기업의 회사와 이런 데서의 구매나 제조 생산 영업 판매팀이 각 업무별 회계 처리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이것이 재무제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반영이 되는지 한번 작성 방법을 총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태까지는 잘라서 각 사람이 하나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어떤 회사 내에 전 부서가 다 활동을 했을 때 자기 부서의 어떤 계정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총괄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누가 요청을 해서 전체를 한번 조망해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안세제경전환을 2019년 10월 16일자에 한번 썼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찰칵해 보시면 되겠죠? 해보시고 그 내용을 내가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정지 화면에서 한번 쫙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네. 이런 이제 강의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의 업무 수행 과정을 한번 보면 업무의 어떤 수행 과정과 핵심 절차는 첫째 이제 뭐 대부분의 회사는 90% 이상의 회사는 이제 잘 굴러가고 있지만 새로 신규 창업을 한다고 치고 IT 창업을 한다고 벤처 창업을 한다고 치면 창업자 출자를 해야 되고 또 이 출자금을 담보로 해서 은행 차입금을 빌리고 나서 이제 적당한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데 이게 이 돈은 부족하니까 은행 차입금을 빌려야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일종의 그 현대판 축지법 효과가 있어서 더 큰 공장을 건설해서 대량 생산 제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이제 이렇게 공장이 건설되면 구매팀에서 원부자 지급이라고 생산부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제조 활동을 하는데 일단 노후비가 지급되는 것이죠. 마케팅부에서 광고 홍보비를 써서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영업 판매부에서 판매 활동을 하고 자금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금 운용을 하고 또 수금도 하고 지급이자가 나가고 판매 관리비나 이런 재생원가비 나가는 이런 것이 이제 회사의 1년 내내 사이클이고 이런 것이 어쩌다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이제 영업부에서 판매 활동하고 생산에서 제조 활동은 이제 하루 종일 매일 일어나고 매일 판매가 되고 일어나는 것이고 다른 활동은 이제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일어나는 그런 과정인데 이걸 제가 대표적으로 한 거래씩만 한번 보자 그런 얘기죠. 한 거래씩 이것이 여러 개 있는데 한 거래씩만 있는 것만 봐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기업 내 여러 부서의 업무 활동에 대해서 거래 내용 분개해 보자는 얘기죠. 부가세 10%는 복잡하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자 처음에 출자 하면 이제 보통 현금 예금이 들어오면서 1,000, 자본금 1,000 이렇게 이제 왼쪽에 이제 돈이 들어온 결과치고 오른쪽에는 오른손에 강한 힘으로 돈을 빨아들인다 그랬죠. 이렇게 1,000. 그럼 이제 이걸 1,000을 담보로 해서 70% 정도만 이제 은행융자를 받자. 은행융자 100%는 안 해주죠. 이게 저 빼고 해주니까 700을 받았어요. 은행 차익금 700.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공장 건설하는데 다행히 요새는 이제 소프트한 공장이 많고 외주를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총 1,700이 다 안 들어가고 600만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는 현금 공장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직접 냈습니다. 600을. 오른쪽으로 현금 나가면 결과치로 생산시설이 왼쪽에 들어와 있죠. 그럼 이제 공장이 건설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원부자재를 사야 되죠. 400을 사는데 원부자재 중에서 50%는 이 세상에 외상이 없는 데가 있어요. 외상으로 반을 지급하고 현금액으로 반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자 이런 얘기죠. 이 원부자재를 생산 공장에 투입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인건비가 있어서 노무비가 쓰고 이렇게 주게 되는 현금액을 주는 것이죠. 인건비를. 물론 기계로만 하면 이게 안 들어가겠지만 이 공장이 있어야 더 많은 거에 플러스가 되겠지만 사람이 할 일이 꼭 있기 마련이죠. 그다음에 이게 생산된 그 제품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홍보를 해야지. 이제 마케팅 광고 홍보를 해서 광고 선전비를 이렇게 200 쓰고 현금예금으로 그 광고 온라인 회사에 줬다 이렇게 치고 그럼 이제 영업부에서 판매 광고가 돼서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실제 판매 활동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판매가 돼서 2,000원어치가 팔았다고 치고 그다음 이제 매출액은 2,000원으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이제 매출액이 2,000원이 걸리자마자 수금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있다가 수금이 되죠. 수금을 이제 연말에 60%쯤 수금했다고 치고 현금예금이 1,200원이 들어오고 2,000원에 60%니까 1,200원이 들어오고 매출자권 여기 있는 2,000원이 1,200원이 이제 내려가는 쪽으로 반대
이렇게 감소하는 쪽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700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어요. 고리대금 이자를 해서 아마 꽤 100을 줬습니다. 이자를 현금으로 주는 것이죠. 예금으로. 그 다음 이제 1년치 쭉 결산해 보니까 판매관리 운영비로 총액이 300이 들었다. 이렇게 300을 쓰고 현금액은 300이 지출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10가지 거래가 이제 바로 회사의 창업자 출자부터 마지막 그 운영비 지급까지 판매관리 사이클이 다 돌아가는 그런 것이고, 이것이 여러 개, 한 달에 여러 번, 1년에 수십 번, 수백 번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표준적으로 하나씩만 친 것이죠. 이게 치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계정이 왔다 갔다 한 게 현금예금 아닙니까? 현금예금. 현금예금에 묻어 들어간 T 계정을, 현금예금에 대한 T 계정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죠. 자, 현금예금이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일단 자본금이죠.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이니까 여기 왼쪽이잖아요. 왼쪽에다 써요. 이것의 원천을 비망 기록으로 창업자 출자했구나.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또 현금 들어온 게 700이잖아요. 700을 왼쪽에 쓰고 뭐니? 은행에 차입한 거야. 은행 차입이라고 쓰고 2번. 그 다음 이제 현금액이 또 들어온 게 있어요. 여기 현금액은 1200. 8번에 1200이 들어왔으니까 했는데 8번 외상 60% 수급한 거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다 합해서 2900이 돼 있죠. 이쪽에 2900이 다 이거 합계하면 2900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간 것 쪽 뒤져보자. 나간 쪽 여기 보니 600이 나갔어요. 그래서 600. 공장 기획할 때 600이 나와서 3번. 그럼 그 다음 나간 게 농업비로 나갔네요. 원자재 먼저 이 4번에 원자재 구입에 200이 나갔네요. 50% 지불을 하고 200이 나가고, 농업비 5번에서 500이 나왔죠. 그 다음에 6번에 광고 선전비로서 현금예금이 200이 나갔죠. 이렇게 200이 나갔고, 그 다음에 이자 준이라고 또 현금예금이 100이 나갔죠. 이렇게 현금이 이자. 그 다음에 각종 비용으로서 마지막에 10번이 현금예금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걸 쭉 더해보니까 이거는 1900이에요. 그죠? 이거 6, 2, 5, 2 이렇게 더하면 1900이 돼. 그럼 2900하고 1900하고 차이가 나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자동으로 1000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 차액이 생성이 됐다. 이것이 나중에 재무상태표에 이제 1000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이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T 계정을 만들었고, 그럼 다른 건 다 계정이 하나씩이니까 그냥 갖다 그쪽에 쓰면 되는데, 그다음 또 하나 두 계정이 있는 게 매출채권 계정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감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매출채권 T 계정. 그래서 판매함으로 인해서 매출액으로 인해서 2,000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판매함으로 인해서 2,000원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나간 쪽은 그 매출채권 중에서 감소 1,200이 된 것이죠. 1,200. 이거 잠수는 1,200. 그래서 이제 8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1,200 차액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2,000원인데 이쪽도 2,000원을 맞추려니까 800 차액이 생기는 거예요. 800이 바로 어디로 가느냐? 다가리를 매출채권으로 가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T 계정을 만든 다음에 이 학계장 시산표 금액을 원심 불링을 쫙 돌리면 위에 뜨는 계정. 그래서 만지거나 갚아야 되거나 내가 다음 연도에도 쓸 수 있는 계정이 바로 재무상태표라고 그러고, 원심불을 돌렸는데 밑에 퇴적처럼 가라앉은 계정, 그 기억 속의 추억 속의 계정은 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 그래요. 그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이제 아까 T 계정에서 남은 가 1000 이쪽이 더 크죠. 왼쪽이.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니까 이쪽이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1000. 매출채권도 이쪽 왼쪽이 2000이고 오른쪽이 1200이니까 차액이 800인데 800 이쪽이 크잖아. 그래서 이쪽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시설은 이제 이쪽에 원래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대로 내려오고, 나머지 미지급금도 여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여기 200이 내려오고, 차입금도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700이 내려오고, 자본금도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1000이. T계정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죠. T계정은 이렇게 여러 개를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것이고, 단일 계정일 때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갖다 자동으로 요새 컴퓨터에서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쭉 계정을 보니까 2,400이 돼요. 2,800, 600도 하니까, 그죠? 그럼 이쪽에는 이제 1,900이 되네요. 요거는. 그래서 나머지 자동으로 500이 비어요. 500이 비는 것을 자동으로 생성돼서 요거를 우리는 순이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이익.
순이익이라고 500 표시했는데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수 계정을 쭉 해보니까 매출액은 이거 판매되자마자 고객한테 소비자한테 나갔으니까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추억의 개념이죠. 그죠? 매출액 2,000원이 있었어. 이런 추억의 개념이다. 이런 얘기고. 원부자재도 사서 이미 이쪽에 딸려 나갔으니까 추억의 계정. 농업이도 열심히 활동했지만 벌써 월급 다 먹고 이제 다 해서 이쪽 나가서 추억의 계정. 판매관리비도 이미 다 추억의 계정. 광고선전비도 마찬가지. 지급이자도 마찬가지. 추억의 계정이죠. 이게 쭉 더한 거를 1,500이 돼요. 500, 400에 1,500이 되죠. 그래서 이쪽은 2,000인데 이쪽은 1,500이 되니까 자동으로 또 500이 벼요. 자동 생성된다. 그래서 500 이쪽에도 이지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왼쪽에 순이익이 나오고 재무상태표로 오른쪽에 순이익이 나와서 이것이 같은 개념이 되면은 같은 순화를 일치하면 내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잘 작성했다, 맞게 작성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창업부터 수금, 판매, 영업 이 모든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재무상태표하고 현금흐름이 나오는데 이것의 현금흐름이 창업 전에는 내가 IT 창업 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돈이 없었어요. 0. 그러나 자본금을 끌어당기고 차입금을 빌려서 판매하고 있자고 해가지고 결국은 결산시엔 1,000이라는 현금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물론 다른 계정도 있고 그러지만 현금만으로 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현금흐름표가 작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현금흐름표하고 따로 작성해서 1,000이고 재무상태표 1,000을 맞춰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의 여러 부서의 업무 순환 과정을 통해서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나오고 손익계산서 만들어진지를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 대표 박인종이었습니다.